보시다시피 저는 가을 향기 초창기부터 만들었던 지금은 전 대표입니다. 지금은 아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전 대표 박애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전경은 저희 집에 그 장 담글 때 어느 분이 찍어주신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아, 저희 집 전경이고요. 이거는 위에서 드론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보면 제법 멋있어 보이시죠? 근데 지금 정작 오시면 뭐 전부 그냥 한일 천지고 주변에 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풀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아, 저희 그 일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김영환 씨가 그, 그 농부가 꿈이었다고 해서 97년도에 낯선 이 양평으로 오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대 대표를 본의 아니게 맡아서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아들이 대를 잇겠다고 해서 아들이 들어왔는데 여기 하나 더 첨가했어야 되는데 어, 재작년 11월에 며느리가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두 부부가 그 지금 장을 담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97년도에 우연히 이제 그 여기는 전혀 생면부지의 양평인데 오게 된 경위는 어, 저희 아이 아빠가 일단 예전엔 주 6일 근무였었는데 토요일이면 무조건 짐을 싸가지고 그냥 강원도 가는 게 항상 아이들과 강원도로 넘어가는 게 일이었는데 양평은 보시다시피 항상 막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한 주는 넘어가다가 너무 막히기에 여기 양평 지금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그 공동체로 하고 계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공동체 하시는 신부님 댁에 들려서 하루 이쪽에서 지내고 가자. 그래서 이쪽을 들어왔게 됐고, 그때 신부님께서 저희한테 이쪽에서 같이 생활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서 저희 남편의 농촌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97년도에 이제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는 어떤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남의 땅을 붙여서 처음에 유기농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 홈이 들려서 그 빈 땅을 임대해가지고 저희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기계도 없었고 그다음에 유기농이란 개념보다는 자연과 같이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풀을 전부 호미로 다 제거하는 그런 자연농법으로 사실은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뒤에 그 해에 이제 저희가 첫 소득이 쌀 9가마, 콩 2가마 반이 저희의 모든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콩으로 팔자 하니 너무 가격이 저희 노력에 비한 만큼 콩으로 팔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작된 게 이제 그 장을 담게 된 저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을 담게 된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생협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콩으로 팔기 아까워서 메주로 팔려고 했다가 메주로 제가 장에 나가서 팔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든지 장으로 담아보면 아는 지인들한테만 팔아도 팔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된장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 농업이라는 개념으로 하다가 2008년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우리나라에도 그 식품의 유기 가공식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된 게 이제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장류로는 최초로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그래서 그게 좀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된장을 좀 납품해달라는 요청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자리 잡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게 유기 인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잘한 거에 대한 것보다는 지속적인 제3자의 그 관으로부터 그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뢰도의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매년 이게 유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처음 받았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저희가 관리 감독 받고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은 그 유기농 콩을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경북 봉화에 배나들 농원이라고 유기로 콩을 생산하신 농가와 계약 재배를 꾸준히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그 된장에 대해서 지금 김치도 중국에선 자기네가 시조 원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된장조차도 중국이 자기네 원산지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헌상에 보면 저희 북방의 곡물 지금 오히려 그 콩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강원도 지방의 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 연해주나 이런 중부 북방에서 지금 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제 경험치로 보면 그 콩이라는 것은 그 추운 곳에서 그 응집력이 있어서 조직이 강해지면서 그 전라도 쪽의 콩은 약간 빨리 물러지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그 강원도 지금 저희가 아, 봉화 거의 저기 태백산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콩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을 지금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된장, 고추장, 청국장, 뭐 어장이나 즙장도 만드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콩을 삶아서 된장이라는 것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띄우는 과정을 거쳐서 소금물에 담고 메주만 건져서 치대면 된장. 그다음에 남은 여액을 분리해서 발효시키는 게 간장이죠. 어, 그래서 도장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어원에 대한 얘기라서 저희는 그냥 메주로 콩을 나달로 예전에는 알메주를 주로 발효시킨 게 중국식 그 알메주의 시조입니다. 아, 그래서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 예전에 궁중에서는 장을 담을 때 절에다가 의뢰를 해서 절매주를 가져다가 궁중에 그 장고마마가 그 장만을 관리하는 장고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고마마들이 장을 관리하고 임금님 진상에는 된장을 안 올리고요. 그 간장만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된장은 그 서민들이나 평민들이 먹는 음식이었고, 그래서 간장은 액기스잖아요. 액기스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연배가 있는 분이나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할아버지나 아버님 밥상을 차릴 때 중간에 간장 종지를 놓고 밥상 안에 그 조선 간장, 그러니까 저희 그 간장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식사를 딱 드실 때 수저를 들어서 가운데 간장을 수저 끝에 담갔다가 입에 혀 끝에 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셨어요. 그거는 뭐 이제 내가 이제 식사가 들어간다 하고 그 간장을 혀 끝에 넣어주면 소화 효소가 그 몸 안에서 그 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식사하시는데 그 채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고 말씀을 들어 해주십니다. 그 곰팡이에 의한 갈색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40일에서 50일 정도, 50일에서 60일이라고 하지만 엊그저께 날씨만 보셔도 또 4월 날씨가 28도까지 올랐을 때는 굳이 40일, 50일 정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얘네들이 간장물을 어느 정도 많이 흡수했느냐에 따라서 그 메주를 들어보면 얘가 충분히 흡수됐다고 느껴졌을 때는 저희는 장 가르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르기라고 해서 그 메주를 전부 건져낸 다음에 그 건더기는 저희가 으깨서 항아리에 집어넣는 과정이고 이게 으깨서 넣으면 된장은
항아리를 선택하실 때는 된장이 들어가는 항아리는 70에서 80%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온기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얘는 이제 익히는 과정에서 발효라는 과정에 걸칩니다. 그래서 발효라는 과정에 거칠 때는 얘가 한 소끔 부풀어 오르거든요. 부풀어 오를 때는 얘를 가득 부었을 때는 계속 넘치는 과정으로 된장이 넘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아리에서 70에서 80% 정도 두면 얘가 붕 한번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발효가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얘가 쭉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나면 가해로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이 생긴 것은 꼭꼭 눌러주셔야지 꼭꼭 눌러주시지 않으면 그 가해 공간으로 이상곰팡이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된장은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콩을 삶아서 메주가 된 상태에서는 메주와 소금과 적당한 비율로 해서 담금을 하고 난 뒤에 그 담금을 하면 40일에서 50일 정도가 되면 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른 메주를 소금물에 담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약간의 갈색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좋은 콩과 뭐 나쁜 콩에 대한 또 질의도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좋은 콩이라는 개념은 국내산 콩만 사용하셔도 정말 좋은 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입콩에 대한 문제가 수입콩이 뭐 거기 그 나라에서 잘못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관 콩이라는 작물을 그대로 장시간 배로 움직였을 때 얘네들이 그 원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정말 살포하다시피 해서 콩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유전자 조작콩으로 들어오는 콩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내에서도 유전자 변형콩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면에 표시를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GMO에 대한 저희가 계속 생협이나 뭐 이런 시민단체에서들도 이 유전자 콩에 대한 그 해로움에 대해서 알리려고 지금도 계속들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의 수확 시기가 이제 보통 10월 말 11월 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추웠을 때 저희가 메주를 쓰는 이유가 이미 그때는 파리나 벌레들이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추운 날 바깥에서 콩을 삶고 바깥에서 건말림을 하고 띄우는 과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매, 이제 대두나 이제 메주콩의 종류로 이제 흰콩으로 보통들 이제 메주를 만들긴 하는데 일부에서는 팥으로도 만듭니다. 팥으로도 메주를 만들긴 하는데 음, 좋은 콩에 대한 개념은 정말 국산 콩이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 주셔야 저희 같은 장 담그는 사람도 큰 걱정 없이 이 장을 담그고 할 텐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후쿠시마 그 바닷물 때문에도 그 소금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정말 이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정부에서나 아니면 저희 생산자들 안에서도 그런 말도 이어졌었어요. 작년에 논의한 과정에서 정말 후쿠시마에 오염된 그 소금을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호주나 뭐 이런 데 있는 천일염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마솥에 삶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저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콩을 저희는 불리지 않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콩에 2.5배 정도 되는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넉넉히 부은 상태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있는 장소에서 가마솥을 12개를 걸어놓고 장작을 떼서 콩을 삶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마솥은 그냥 이용하되
불은 이제 저희가 가스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콩을 처음 삶을 때는 가열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 불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작도 굉장히 센 불로 불을 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스불로 센 불로 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면 저희 가마솥에 40kg의 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콩이 들어가면 1~2시간 정도 후에 가보면 얘네들이 이제, 아, 나 이제 끓을 거야 하고 이제 눈물을 이렇게 가마솥 옆으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가 이제 물이 흐르는 그 현상에서 이제 뽀글뽀글 이제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가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중불로 줄입니다. 중불로 줄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중불에서 얘네들을 삶고 난 뒤에, 그다음에 뜸들이기 위해서 은근히 뜸들여서 저희가 아침에 7시에 콩을 삶기 시작하면 오후 3시쯤에 이제 콩이 완전히 익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콩을 삶으실 때 굉장히 푹 삶은 상태에서 열어봤을 때 콩의 노란색보다는 약간의 붉으스름한 색이 띄었을 때 이렇게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으깨보시면 콩 입자가 아주 그 부드럽게 이렇게 으깨졌을 때는 정말 콩이 잘 삶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끓어 넘칠 때 그 뚜껑을 열지 마시고요. 불을 얼른 들이시고, 만약에 내가 좀 늦어졌다 이렇게 되면 솥 위에다가 찬물을 좀 한 소끔 뿌리시면 얘네들이 조금 잦아들거든요. 그래서 뚜껑 열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잦아든 상태로 해야 그 콩물이 그대로 잦아들면서 다시 자기 콩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하게 되면, 그래서 그 찌는 콩과 삶아서 하는 콩의 그 맛의 차이가 어, 그 가마솥이나 이렇게 삶아서 하는 콩은 이게 저희가 먹어보면 굉장히 단맛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 어, 대량으로 하는 그 메주를 말릴 때는 저희가 40도 이하에서 한 3일 정도 그 건말림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볏짚을 꽈서 매달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좀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다 말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말림을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 이게 건말림이 꾸덕꾸덕 말리게 이렇게 눌러봐서 안에는 약간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말름이 된 상태에서 어, 이제 건말림을 이제 매주 띄우기를 시작할 때, 보통 그 날씨가 따뜻한 그 남쪽 그 호남이나 저쪽 아랫지방에서는 밖에서 말리는 상태에서 그 곰팡이균이 그 호기성 곰팡이가 달라붙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됐을 때 그 생기는 곰팡이균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현기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 띄우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랫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된장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거무스름한 된장을 굉장히 그 왜 노랗지 않고 이렇게 검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발효 과정에서 발효가 오래되면 노란 곰팡이도 바깥에 나오면서 갈변 현상으로 검어지는 현상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황국균을 띄워서 흰 곰팡이만을 사용해서 나오는 그 호기성,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띄우는 방법, 현기성 없이 띄우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황국균만을 넣어서 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전통 발효 방식으로 띄우는 방식의 된장하고는 약간의 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된장을 생협에 갔을 땐 검다고 크레임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음, 그래서 그 노랗고 검은 거에 대한 그 발효 시간도 있지만 띄우는 그 메주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그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기온의 차이가 뭐 워낙에 고온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저희 나라가 인제 열대로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매주 상태를 보고 내가 '아 인제 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한 30 일이나 40일 이후에 그걸 좀 판단하셔야지 꼭 60 일을 채워야 돼, 50 일을 채워야 돼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저희 집 매주 그 볏집에서 그 띄워진 매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제 매주를 고르실 때 많이들 도대체 어떤 곰팡이가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들 의아해하시지만 그 현대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곰팡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현대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그 곰팡이들이 각 집집마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농진청의 곰팡이 박사님 홍승범 박사님이 저희 인제 메주방에 띄우는 메주를 인제 한 3 년간 연구하시는데 당신이 아시는 그 곰팡이 중에서도 안 나오는 곰팡이가 저희 집에서 발견이 돼서 그분 말씀이 "이 곰팡이는 가을향기 곰팡이라고 명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곰팡이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곰팡이야. 나쁜 곰팡이야.'라는 그런 판단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저희 전통 발효라는 것들이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오묘한 그 느낌을 항상 받는데요. 그 부분을 어떤 분들은 검은 곰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메주와 그 볏짚을 놓은 상태에서 습기가 생기면서 저희가 청국장을 띄우다 보면 이렇게 끈끈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진액이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말림을 통해서 약간의 거무스름한 그렇고 저희가 2000 년도 간장을 그냥 두면 인제 소금으로밖에 남질 않기 때문에 '짠맛이 왜 없을까.'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농축이 되는 게. 요게 소금이거든요. 이게 간장 소금입니다. 장석이라고 해서 장석이라고 해서 요렇게 항아리에 밑바닥에 이렇게 남아 있는 소금들이 이제 그 증발되면서 얘네들은 농축이 되고 염도는 그 염도를 유지한 채 밑에서 소금은 이렇게 이걸 장석이라고 이제 장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크게 오래된 간장에는 이 수정처럼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네. 이렇게 가라앉아서 어 콩과 물과 소금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의 발효를 거치면 정말 감칠맛 나는 첨가되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맛있는 그 양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간장은 오래돼도 짜지지 않고 감칠맛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콩 자체에 아미노산이 돼 있기 때문에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고요. 얘로 뭐 삼겹살 먹을 때 찍어 먹는다든지 백숙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 짠맛을 감칠맛이 있는 정말 맛있는 장이 생기는데 얘는 이미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발효 소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건강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른들이 그 당해년도권 걸르면 거기 소금 이렇게 가루 같은 것만 남지 이렇게 정제로 남지 않거든요. 요거는 제가 약간 세척을 이렇게 소금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건 좀 제가 물로 세척을 지금 한 소금이고요. 그래서 음 간 된장보다는 제가 간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우치는 면이 있지만 저는 정말 간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간단히 보여 드리고 인제 저희 마당에 항아리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마당에 항아리 보여 드리고 오래된 간장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소금 모아 놓은 것 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예전에 띄워 놓은 메주로 그냥 제가 놨었는데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아까
그 메주 예전에는 막 두껍고 크게 막 한 말에 3 장도 만들고 막 2장 만들고 하다 보면 이 말림 과정에서 쉬워질 수 있어서 메주가. 그래서 저희가 한 말 기준으로 한 5장 정도 나올 크기로 만들었고요. 요 구멍은 왜 뚫었냐면요. 빨리 마르기도 하지만 여기에 곰팡이균이 빨리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구멍을 뚫은 메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림 과정도 좀 빨라지고, 말릴 때 얘를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말리는 과정이 쪼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구멍을 뚫으면 빨리 마르고, 마르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 전부고요. 지금 이제 소금을 풀어서 소금을 장을 풀어서 담가 놓은 장을 상태로 담가 놓은 아직 상태로 아직 장가르기 하기 장가르기 전에 하기 이제 전에 항아리 이제 항아리 한번 보여 한번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뜻한데 따뜻한데 한여름에는 여기 손 한여름에는 못 여기 손 대거든요. 못 그래서 대거든요. 그래서 분기 분기 되면 보면서 되면서 이 정도로 거의 뭐 어떤 어 거는 저희 어떤 거는 아들이 저희 아들이 농담삼아 농담삼아 이 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형식으로 저한테 저한테 말이긴 한데 이걸 말이긴 한데 이걸 치는 이유가 아까 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 이게 게 걸레가 들어가기 걸레가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걸레 때문에 어두도 있네요. 어두도 그래서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를 이게 밀봉을 여기를 시키죠. 밀봉을 시키죠. 음. 음. 그래서 야 야 밀착을 시켜서 밀착을 시켜서 주면 관리하시는데 좀 이거 이거 특허라고 해서 특허라고 나오게 해서 돼요.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홀수ro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홀수ro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에 장에 있어서는 뭐 있어서는 홀수 홀수 개념으로 좀 많이 개념으로도 많이 하는데 하는데 저희는 항아리가 많아 가지고 두 하나씩 개씩 건져 놓은 거는 소금물 두 분 거 개씩 건져 놓은 이렇게 거는 해서 소금물 분 장 거 관리를 하기 이렇게 해서 위해서만. 뭐 지만 본인들이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선택했으니까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대표님 한 번 대표님 한번 또 나온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다가 나는 하루에 대해서 내렸는데 찾아서 좀 여기서 다시는 그대로 두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하셔가지고 견딜 수 있는 방치를 늘리는 방향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뭐 저희 저희 집은 집은 그냥 그냥 작은 작은 농장이라고 농장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코로나 때는 오히려 오히려 굉장히 많이 많이 판매 판매 그 그 주문량이 주문량이 좀 좀 많았었는데 많았었는데 오히려 오히려 코로나 코로나 끝나고 끝나고 난 난 뒤에는 뒤에는 주문이 주문이 굉장히 굉장히 줄기도 줄기도 하고 하고 또 또 병행 병행 생산되는 생산되는 비슷한 비슷한 제품들이 제품들이 있으면 있으면 많이 많이 매출에 매출에 타격이 타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이게 회전이라는 게 회전이라는 게 있어서 있어서 이 이 집 집 된장 된장 한번 한번 먹었는데 이 먹었는데 이 집 집 된장 된장 생애부터 생애부터 누구 누구 다른 다른 게 게 들어왔으면 들어왔으면 그냥 그냥 맥 맥 빠지는 빠지는 얘기긴 얘기긴 하지만 하지만 오히려 오히려 위기 위기 때 때 우리가 우리가 뭘 뭘 해야 해야 될지 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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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거 들어주시느라고 들어주시느라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